세계 최초, 세계 최고. 대한민국은 어느새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들을 세우는 국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의 대명사격 국가로 도약하여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무이한 국가로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모델과도 같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소멸, 지진, 공포 등의 섬뜩한 단어들로 한국 상황을 묘사하면서 한국이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상징하는 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기존의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보도하면서 이 수치는 젊은 연령층의 경제적 불안과 연금 시스템을 바칠 노동자 부족을 포함한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 최저 합계 출산율 기록을 갱신하였음에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첫 해인 1970년 4.53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부터 주거, 육아, 교육비가 오르고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1.0 이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한 해 출산한 평균 자녀 수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6년 연속 감소했으며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부동산 등의 이유로 아이를 갖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전하고 있는데요. 뉴서 또한 인구 유지에 필요한 기준이 2.1명이고 OECD 평균이 1.6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소멸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로 2021년 5,175만 명의 한국 인구가 2070년 3,766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한국 정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108개 도시와 지역을 확인하였고 출산율이 0.63에 불과한 수도 서울의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BBC 또한 이와 동일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해결하지는 못했으며 그들은 국민들에게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하여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에 골치 아파한다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저조한 출산율이 나타난 데에는 돈이 큰 요인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뉴스닷컴 또한 한국은 지금 신생아 수가 너무 적어 매년 태어나는 사람마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일명 에이지 퀘이크, 인구 지진이라 일컫는 고령화로 접어들었다 전하고 있으며 노년층이 더 많고 청년층이 이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 사회적 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심각하고 세부적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경제 매거진 포춘입니다. 기사는 지금 한국에 대규모 인구 붕괴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은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는 많은 선진국 중 하나라면서 홍콩과 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였고 이 드라마는 4천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아 빚을 청산할 기회를 얻기 위해 치명적 게임에서 경쟁하는 내용인데 이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지만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사회, 경제적인 사다리를 올라갈 기회가 곤두박질 쳐진 한국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취업 경쟁과 심화되는 집값으로 젊은 층은 온라인 도박과 함께 가산을 탕진하여 암호화폐와 주식 투자와 같은 빨리 부자 되기 계획으로 눈을 돌렸다 전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 한국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수능해야 하는 상당한 사회적 압력과 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 오랜 시간 근무를 하고 과음과 같은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압력은 한국 직장 여성에게는 더욱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여성은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가정과 가족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기사는 이러한 요인들이 젊은 층 사이에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결여시킨 것으로 해석되며 한국 청년의 절반 이상이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2020년대 들어 한국은 사망자가 신생아를 넘어선 첫 자연 인구 감소를 경험했으며 유엔 추산에 따르면 한국 인구가 금세기 말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인구 감소와 노동력 감소에 대처할 해결책으로 더 많은 여성 인구와
로봇을 노동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출산 장려 보조금을 도입하고 직장에서는 6개월의 유급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직장 내 낙인 효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드물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주들에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궁극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굳어진 사회적 규범을 반영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향후 수십 년 동안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는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도 큰 차이를 만들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니케이 아시아 기사도 있었는데요. 한국은 현재 더 많은 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암울한 인구 추세를 수정하려는 접근 방식에서 보기 드문 밝은 지점은 한국의 경상북도 의성, 전남 영광군 등의 사례가 있다면서도 젊은 인구들에게 창업 비용과 지원을 하면서 젊은 인구를 유입하여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전국적 출산율 하락은 더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여성이 모든 육아를 떠맡으라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좌절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일본과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 또한 함께 겪고 있는 문제로서 일과 가족에 대한 뿌리 깊은 전통적 신념은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려는 여성의 가치와 충돌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여성이 사회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전히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전하고 있는데요. 하여 30대 여성이 결혼을 한 후에도 남편과 논의 후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는 인터뷰를 전하는 기사는 OECD 기준으로 한국 여성은 가사와 같은 무급 노동에 남성보다 4.4배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일본은 이보다 더 심각한 5.5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정말 큰 이슈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세계적인 이슈 메이커이자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었습니다. 그가 과거 한국과 일본의 예를 든 것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붕괴는 지구온난화보다 문명의 더 큰 위험이라는 트윗을 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대표적 예시로 일론 머스크가 한국과 일본을 들었지만 이 소식을 전하는 벤진가는 이런 문제가 일본과 러시아에서도 큰 문제임을 전하면서 최근 일본에서는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여성들의 출산을 직접 독려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회적 현상에 주목한 언론도 있었는데요. 퍼스트 포스트는 점점 더 많은 한국 여성들이 난자를 냉동하기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자 냉동 또는 난모세포 동결 보존이 한국에서 큰 인기이고 작년 한 해에만 약 1200명의 미혼 독신 여성이 시술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로봇으로 대처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실제로 이를 매우 잘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세계 최고의 인구 대국인 중국조차도 젊은 층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로봇 연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데요. 이런 로봇 연구만이 아니라 특히 한국과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급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한국과 일본이 베트남 노동자들을 유치하는 큰 시장들이며 일본이 25만 명, 대만이 23만 명, 한국이 4만 명으로 주로 한국으로 파견된 노동자들은 어선의 선원이나 농어업 부분에서 일한다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농어촌에서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는 풍경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력 부족에 다다른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이런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혹은 우려가 드러나는 부분도 물론 존재합니다.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한국이 불법 체류자 642명을 적발하여 처리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중 태국인이 527명, 중국인이 33명, 러시아인이 12명, 필리핀이 11명, 베트남이 49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한국인의 비율보다 높아졌다는 지역사회들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로 같은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이 타운을 형성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이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겪었던 특정 지역의 개토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데요. 로봇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고 외국인 노동자 역시 선진국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허나 이는 인구 감소라는 궁극적인 문제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속담에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산 보조금,
동료 정책 등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앞서 이 문제를 겪어본 유럽과 선진국들처럼 더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여야 할 것 없는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